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게 연기법으로 견성을 하게 돼서 그것을 한 2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 공부를 하는 동안은 연기법은 연기법대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그것은 그것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두 개가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기법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연기법의 핵심은 드러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고 사라질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맑은 공기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을 평생이 거기에서 살다가 어느 날 도시의 탁한 공기를 딱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교식대로 말을 하자면 경계가 탁 드러나죠. 탁한 공기가 탁 드러납니다. 아, 공기가 너무 탁하다. 우리는 이때 이 탁한 공기만 드러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맑은 공기에 살았던 그 느낌, 그 기억,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탁한 공기를 딱 만났을 때 그것이 탁한 공기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려면 탁한 공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맑은 공기도 함께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죠. 가령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내가 골목길에서 키가 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만으로 키가 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순간의 그 느낌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봐왔던 어떤 키높이의 정도가 내 마음속, 내 기억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보다 큰 사람을 보면 크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감정이 탁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러날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뭔가 드러나려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그러면 드러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꼭 있어야 드러나는데,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맑은 공기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곳에 살은 사람은 이 맑은 공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곧 분명히 맑은 공기입니다. 자, 이게 색적 시공할 때 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냥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맑은 공기 분명히 색이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연기법이 그대로 색적 시공, 색인 그대로 공이다. 색인 그대로 아무 느낌이 없다. 아직 여러분이 색적 시공,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까지는 모르더라도 분명히 맑은 공기인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 오직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도 없겠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직 하나만 있었던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 대답도 못 하실 겁니다. 왜? 항상 하나만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공기 중에 사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두 귀로 소리를 듣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밖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만 있었던 것, 항상 그랬던 것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또 있었던 걸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밥을 챙겨주고 항상 집 청소를 하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자기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도 또 누군가 만들었죠.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니까 나중에는 고맙다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하나만 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두 개의 동시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도 없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유인력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진공 상태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거기에 살게 되면 몸이 붕붕 뜨죠. 몸이 붕붕 뜬다는 느낌도 없다 하는 사실. 또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물 속에 태어나서 물에서 계속 살면 물에서 산다 하는 느낌도 없단 말입니다. 물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 이야기를 100%는 이해하고 납득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연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납득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색인 그대로 공이라는 거죠. 맑은 공기가 이제 색입니다. 색인 그대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공기 중에 살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색인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만 색인 그대로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게 색적 시공과 일치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경계라는 것을 뭔가 드러나는 것. 경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자, 어떠한 사람이 맑은 공기에 있다가 평생을 거기에 살다가 탁한 공기를 딱 접하게 됩니다. 아, 공기가 탁하다. 뭔가 경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쪽 방향으로만 생각해 말고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부터 탁한 공기에서 살던 사람. 그럼 일단 지금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좀 하죠. 탁한 공기이긴 하나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을 정도의 어떤 탁함, 그 정도.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평생을 살았다고 예를 들어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에 살면 공기가 탁하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맑은 공기를 접하는 순간, 와, 공기가 정말 맑구나. 이 맑은 공기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경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란 말입니다. 맑은 공기가 기준이 될 때는 탁한 공기가 드러날 뿐이고, 탁한 공기가 기준일 때는 맑은 공기가 드러날 뿐이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이 공기 중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별 크게 아무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물 속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계속 움직였다고 생각해보죠. 1시간 동안 움직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이 물에 대한 저항이 없겠죠.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겠죠. 이게 물 속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이 공기 중이 느낌 있는 느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반대로 공기 중이 기준이 됐을 때, 공기 중에서 이러다가 물 속에서 이렇게 하면 물의 저항이 느껴지죠. 공기 중이 기준이 될 때는 물 속이 경계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맑은 공기에 있던 사람이 이것이 기준일 때는 탁한 공기가 드러나고, 이 두 개의 관계성을 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준일 때는 이게 드러날 뿐이고, 이것이 기준일 때는 이게 드러날 뿐이랍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도, 이거는 항상 맑은 공기였어요. 야는 변화가 없었어. 처음에는 이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 느낌 없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탁한 공기를 딱 갖다 대니까 이게 경계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아무 느낌 없던 느낌이 느낌 있는 느낌으로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느낌 있는 느낌이 그대로 느낌 없는 느낌이었고, 느낌 없는 느낌이 그대로 느낌 있는 느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연기법의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잘 살펴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같다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요까지만 일단은, 또 이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수치로 한번 표현을 했을 때, 만약 이 탁한 공기를 50이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면 이 맑은 공기도 수치를 매기자면 이것도 50이죠. 이 두 개가 대등하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이게 100이면 이걸 10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을 아직까지는 뭐 같다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닮아 있잖아. 쌍둥이 같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의 핵심이 뭐냐? 처음 드러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도 없다. 이게 사라질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진다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두 개가 다 사라지는 이것이나 하나만 있을 때 이 하나가 아무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저희의 설명은 좀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조금 설명이 더 붙었죠. 다른 분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기준일 때는 이게 드러날 뿐이고, 이게 바꾸어서 이게 기준일 때는 이게 드러날 뿐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잘 살펴보면은 느낌 있는 느낌이 그대로 느낌 없는 느낌이고, 느낌 없는 느낌이 그대로 느낌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라는 것과 딱 일치가 된단 말입니다. 곧 연기법이 그대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그대로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법만 내 것으로 만들면 불교의 가장 핵심, 이 모든 게 이 숙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다. 즉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만 듣고는 여러분 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저의 공부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산책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뭔가 툭툭툭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옆을 휙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조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산책을 하다 걷고 있었죠. 제 옆을 휙 지나가는 순간 그냥 뛰는 자가 있어, 걷는 자가 있다. 팍! 이게 그냥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까만 판 같은 곳에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피아노 소리가 땅, 담배 연기처럼 땅, 하얀색으로 그 까만 판 위에 이 소리가 움직이는 거가 이렇게 일치하듯이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생겨났다, 어느 지점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견성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지 스타일로 소리가 드러날 때 이 텅 빔을 알게 됐거든요. 이게 세 가지로 견성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두 번째 연기법이 뛰는 자가 있어, 걷는 자가 있다. 그냥 그게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생각이란 놈이 이걸 계속 분석을 하더라고요. 빠르고 느림의 차이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계속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게 연기법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이란 놈이 계속 이걸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아파트가 60평이 있으면 이것을 크다고 하려면 작은 평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개 찾게 되고 또 어쩌다가 한 개 찾게 되고 하다가 어느 날 골목길에서 제 차와 다른 차가 딱 마주보게 됐죠.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때 저 차만 없으면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저 차만 없으면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 저 차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게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두 개가 딱 0.0001의 어떤 오차도 없이 뭔가 양대 산맥이 딱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듯이 이 두 개가 승승하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말을 하자면 저는 자, 견성은 과거에 했었고 뛰는 자가 있어 걷는 자가 있다. 세월이 흘러서 그날 이날 비로소 드러나면 무조건 둘이구나 가 이제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이때의 느낌은 어땠냐면 도대체 이게 뭐지? 드러나면 무조건 둘이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뭐란 말이지? 내가 지금 귀신한테 홀렸나? 멍하니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비록 견성은 못했지만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오감에서 느끼지는 모든 것에서 둘을 찾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인간이 80년, 100년을 살면서 그냥 그 하나만으로 키가 크다. 그 하나만으로 짜장면이 맛있네. 공기가 맑네. 이 도시는 굉장히 크네. 이렇쿵 저렇쿵 그 하나만으로 뭔가 드러난다는 평생을 살면서 이 하나만으로 드러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 것을 다른 그 하나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키가 크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났다면 무조건 둘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법적인 견성이라는 거죠. 저의 기준에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때가 드러나는 것은 제가 이 견성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된 상태죠.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흘러서 이때만 해도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뛰는 자가 있어 걷는 자가 있다. 이때 정리가 된 상태니까 이때가 더욱더 공부가 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드러나는 두 개를 계속 찾는 겁니다. 찾다가 딱 이날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연기법적인 견성이라는 거죠.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지 스타일로 소리가 드러나는 이 소리가 드러날 때 이 텅빔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견성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견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화두를 가진다. 이 먹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방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은 제가 이런 공부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일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몸이 아플 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혹 한의원에 가면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이 침을 어깨에다 안 놓고 목에다 침을 놓습니다. 근데 원인은 이 목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몸 아픈 곳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또 이것도 때로는 원인과 결과, 어깨는 아픈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원인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고쳐야 결과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탁한 공기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것은 맑은 공기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이 원인에 따라서 이것은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크다고 말하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떤 사람을 작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를 보고 내가 20평의 작은 평수에 살았던 사람은 60평을 보고 크다고 이야기하고 100평에 살았던 사람은 60평을 보는 순간 작다고 느낀다는 거죠. 항상 드러날 때는 어떤 기준, 때로는 기준이란 말이 어울리고 때로는 원인이란 말이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무한대거든요. 드러나는 두 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기법은 내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견성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견성을 해야만 직지스타이든 이 연기법적이든 견성을 해야만 관문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관문을 통과해야 이 공부를 바르게 꾸준히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저의 공부의 과정으로 20년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만 내 것으로 만들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곧 깨달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깨달음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때까지 그 방편이 좋아서 깨달은 자가 많이 나온 그런 시절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은 좀 우리가 쉽게 다가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한 개 한 개 한 개 찾을 때마다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지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80%, 90%, 99%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연기법은 내 일상에서 가면 간단하게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두 개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 해가 오늘은 좀 일찍 뜨네. 어제는 해가 늦게 떴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일찍 해가 떴다. 자,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 드러나면 두 개죠.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 있네. 반찬 수가 어제보다 두세 개가 많네. 반찬 수가 많다 하는 순간 오늘과 다른 날들을 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늘은 버스가 일찍 오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굉장히 부드럽게 모네. 출발도 부드럽게 하고 서는 것도 부드럽게 하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두 개가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부드럽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버스 운전수가 차를 다 부드럽게 몰아요. 그럼 부드럽게 몬다는 그 마음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만 있을 때는. 자, 회사를 또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 얼굴이 밝네. 오늘은 내 책상과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네.
일을 마치고 또 동료와 소주를 한잔 먹으러 갔습니다. 소주 맛이 오늘은 뭐 쓰네, 다네. 여기는 고기를 주문을 했는데 1인분이 양이 많네. 오늘은 고기가 질기네. 이 모든 게 다른 하나가 받쳐줘야만 경계로서 우리 오감으로 뭔가 느낀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하나만 봐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있다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알면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는 뭐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 이 두 개를 가지고 맑은 공기가 기준을 될 때는 탁한 공기가 드러날 뿐이고 탁한 공기가 기준이 될 때는 맑은 공기가 드러날 뿐이고 이 드러난다는 이것도 원래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맑은 공기는 분명히 하나만 있을 때는 드러날 수 없단 말입니다. 느낌 없는 느낌이 느낌 있는 느낌으로 변해버리고 이것도 느낌 없는 느낌이 느낌 있는 놈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연기법만 내 것으로 만들면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지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이 연기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문을 통과해야 공부를 바르게 옳게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연기법이 이 연기법으로 공부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 이때까지는 뭐 한 10명이 깨달았다면 이 연기법으로는 1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골목길에서 차와 차가 딱 마주봤다 그랬죠. 이때도 드러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두 개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본다, 아니면 여러분을 쳐다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카메라를 본다, 여러분을 바라본다. 자, 여기서는 두 개가 동시에, 어떤 것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났다 하면 무조건 둘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